안녕하세요. 세범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저는 다산본원 중등부 부팀장 이두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세범중학교 2학년 2학기 2차 지필고사 분석과 겨울방학 학습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시험 본 2차 지필고사 분석과 총평입니다. 범위는 2학년 2학기 닮음과 확률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총 문항수는 21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먼저 선택형으로 18문항, 그리고 논술형으로 3문항 출제가 되었고요. 저희가 단원별로 분류해보면 닮음에서 14문항, 확률에서 7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이도 분류를 보면 기본 문제가 19문항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기본 유형의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중난이도 문제가 2문제였습니다. 중상 난이도 문제는 이번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앞에 나와 있는 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1번부터 논술형 3번까지 모든 문제의 배점, 출제 단원, 출제 유형, 그리고 난이도 분류를 해놨고요. 네, 궁금하신 문제가 있으시면 잠시 멈춰놓고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11번과 14번에 색칠을 해놨는데요. 이 문제는 유일하게 이 시험지에서 중난이도 문제로 제가 분류해 놓은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닮음이었고 14번 문제는 경우의 수와 확률입니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도형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한 형태로 출제가 되어서 좀 어렵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고요. 14번 문제는 굉장히 친숙한 형태의 유형의 문제지만 실수를 유발하는 포인트들이 들어있어 여러분과 많이 오답률이 높았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11번 문항과 14번 문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문항은 딱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처음 보는 도형의 형태가 나왔을 텐데요.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지금 점 D는 중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고 점 O는 외심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삼각형 ABC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외심과 무게중심은 수선의 일직선상에 있게 되죠. 그리고 외심은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으로 그 정의가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OM과 ON이 수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걸 기반으로 제가 보조선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조선을 그려놓으면 우선 M과 N을 이으면 저희가 익숙하게 보던 닮음에서 나오는 중점 연결 정리이죠. MN과 BC가 지금 평행한 상태일 거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A에서 H까지 수선을 내려주시면 D와 O, 즉 무게중심과 외심이 지금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심은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저기 OMA 각이 직각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형태의 도형이 보이실 건데요. 직각삼각형 AMO 안에 직각삼각형 AME와 MOE가 들어가 있죠. 직각 안에 직각이 있는 그런 닮음의 기본적인 도형의 형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희가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써 있는 걸 보시면 처음에 AH의 길이는 당연히 8 잘 구하셨을 거고 AE의 길이는 중점 연결 정리로 반이니까 4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M2의 길이는 MN의 길이가 6이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인 3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닮은 비를 통해서 모든 길이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저기 지금 나와 있는 AMO, AME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직각삼각형 두 개로 이루어진 상태는 모든 길이를 다 구해낼 수 있고요. 자, 그럼 저희가 지금 색칠된 부분 중에서 색칠된 사각형의 절반인 MOD의 넓이를 먼저 구할 건데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AMO의 넓이에서 AMD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저희가 밑변의 길이와 높이의 길이는 M2로 3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AE의 길이와 AD의 길이만 체크를 해주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때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A5의 길이죠. A5의 길이와 AD의 길이만 구해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자,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비로 여러분들이 길이 구하는 건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풀이만 잠깐 적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보다 14번 문제가 학생들에게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를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익숙한 문제죠. 어느 교재나 어느 문제집을 살펴봐도 항상 볼 수 있는 유형의 익숙한 문제일 텐데, 하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사실 어디냐면 주사위를 2개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차만큼이라는 것, 차이를 구해서 그만큼 이동한다는 것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합으로 이동하거나 나온 수만큼 이동하는 문제는 굉장히 많은데, 나온 눈의 수의 차만큼 이동한다는 것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당황한 부분은 이 상황이죠. 두 눈의 수가 차가 0이 나올 때, 0이 나올 때를 배제하고 4가 나올 때만 4가지로 답을 쓴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문제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자, 문제에서 확률과 경우의 수는 항상 사건이 뭔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 사건은 P가 A에 놓이는 경우의 수입니다. P가 A에 놓이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A가 움직였다가 다시 P가 움직여서 다시 A로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조건에 맞춰서, 조건이라는 건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차만큼 이동을 시킬 거고 무조건 이동한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가 A에 놓이는 경우의 수입니다. 도착이 아닙니다. 움직였다가 도착하는 경우의 수라고 써있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두 눈의 수가 차가 0이어서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A의 위치에 있는 경우도 당연히 세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을 실수하지 않고 잘 푼 친구들은 꼼꼼히 문제를 읽고 실수를 하지 않아서 정말 잘 푸셨고, 만약에 실수를 한 학생이라면 문제를 본인 스스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주관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 문제를 보실 때 써있는 조건으로만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총평입니다. 아까 제가 난이도 분류를 해드렸던 것이피 닮음의 활용과 경우의 수 확률은 어렵게 내면 여러분들이 진짜 어렵게 풀 수 있는 문제 단원인데, 사실 무난한 난이도의 시험지입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요. 최고 난이도라고 해도 지금 11번 문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문제가 최고 난이도 최고 배점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문제도 사실 중간고사 때 배웠던 외심의 정의를 기억하고 있고, 당황하지 않고 아는 걸 갖다 썼느냐, 그리고 보조선을 제대로 그었느냐, 이런 훈련만 돼 있었어도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고요. 자, 14번 문제도 중난이도로 제가 분류는 해놨지만 오답률에 기반한 것이고 실수 유발하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문제 조건을 확실히 읽으셔야 됩니다. 문제가 수학 문제는 짧죠. 4-5줄, 길어야 4-5줄 되는 어떤 문장인데 문제를 좀 제대로 읽고 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겨울방학 학습 전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긴 겨울방학이 다가오는데요. 중학교 이제 3학년 1학기를 맞이할 겁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가 들어있는 되게 겁난다면 겁나는 목차들이 막 숨어 있습니다. 자, 그 안에서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1, 1학기 과정이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인 공통수학 1과 100% 연계됩니다. 같은 내용에서 살만 붙여서 만든 것이 공통수학 1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 중학교 3학년 1학기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이번 겨울에 반드시 공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공부를 해놓으시고 그 중에서 2차 함수 그리고 2차 방정식은 반드시 마스터를 해놓고 넘어가셔야 3학년 1학기 돼서 이제 공통수학 1을 대비할 수 있는, 선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질 겁니다. 반드시 3학년 1학기 공부는 이번 겨울에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미리 선행을 하고 있는 학생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 공통수학 1 과정을 시작했거나 한 번 정도, 2번 정도 해봤거나 이런 학생들도 많을 텐데요. 이번 방학 때 공통수학 1을 만약에 선행을 이제 막 한다면 좀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게 느껴져야 됩니다. 아, 이제는 내가 중학교 3학년이
고등수학과 이렇게 100% 연계가 되고, 아, 그러면 내가 당장 그 이후에는 고등학교에 가서 이거를 시험을 봐야 되는구나.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좀 본인이 뭘 하고 뭘 해야 되는지 좀 확실하게 인지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 때 공통수학 1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그 이후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고등수학에서 좀 제대로 선행을 하는 그 시기가 반드시 되길 바랍니다. 이 2월 말까지의 그 시간은 굉장히 짧으면 짧다고 볼 수 있지만 또 길게 느껴지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지금부터가 고등학교 성적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겨울방학인 3학년 1학기 전 이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2학년 겨울방학 체계적인 선행, 완벽한 선행은 필수입니다. 그 선행을 저희 구주이배가 함께 하겠습니다.